자, 오늘 이 시간은 어디에서 살 것이냐, 한국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민을 갈 것이냐, 이민을 가면 어디에서 살아야 할 것이냐,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나라고 언어에 익숙하고 문화에 익숙하고 형제 자매가 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아는 나라이죠. 근데 한국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20몇 년 전에 한국에 회사에 다닐 때 저를 상당히 슬프게 한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전 세계 어디에서 분란이 나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회사 광고가 있었는데, 중동 지방에 전쟁이 나도 지금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도 식량값, 이런 식량 가격 이런 것으로 매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안 좋아요. 지오그래픽을 따져보면 우선 이웃 나라가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이 이제 석유를 쓰는데 이 석유가 주로 중동에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중동에서 들어온 루트를 보면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유조선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동남아에, 그 다음에 동중국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대만 해협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분쟁 지역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중국해 중국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대만하고 중국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면 수송로가 어려워집니다. 바꿔집니다. 그러면 유가가 상당히 출렁거리게 됩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석유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왜 석유를 얘기하냐면,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그 원유량이 얼마냐면 200만 배럴입니다. 하루에. 그 중에 100만 배럴은 가공해서 수출을 하고 100만 배럴은 자국에서, 한국 내에서 소비를 합니다. 그럼 그 100만 배럴 자국에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죠. 석유가가 지금 80불이 넘어서 90불을 가는데 70불이라고 가정해보죠. 70불에 100만 배럴 하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7천만 불어치 석유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365일을 따지면 그게 700억 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로 한국이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원유에 들어가는 게 700억 불인데 700억 불 이상의 그 흑자를 내지 않으면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은. IMF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고, 그게 석유 파동 때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민주화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 게 한국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력이 있습니다.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국이 지하자원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살았던 70년, 80년, 90년대에는 대기업 들어가기가 지금보다 많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뛰어다녀서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했고요. 현재 한국은 OECD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2017년 기준으로 44%입니다. 10명 중에 4.4명이 빈곤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캐나다는 반에서 12.2%, 1명입니다. 10명에. 빈곤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GDP를 따져보면 이게 2023년 IMF 통계인데, 한국은 오늘 현재 GDP가 33,400불 정도 됩니다. 세계 33위입니다. 캐나다는 52,700불 정도로 18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원유를 얘기했는데 한국에는 지하 자원 자체가 없어요. 그럼 지하 자원만 없느냐? 한국은 식량이 자급자족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또 한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20년 전에 캐나다 와서 기술사 시험을 준비할 때 그 기술사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직면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석유 고갈이나 식량 문제나 물 부족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것이 부족한 것이 발생했을 때 세계적으로 난민이 발생되는데 이 세계가 풍부한 나라는 전 세계의 지구상에서 캐나다밖에 없다. 그럼 캐나다로 많은 나라가 올 텐데 그 난민을 받아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하라 하는 게 캐나다 기술사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아까 얘기한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남쪽과 북쪽을 지키고 있어요. 캐나다는 그러니까 대서양과 태평양만 지키면 돼요. 그 다음에 미국과 사이도 아주 좋습니다. 군대도 서로 공유하고 공군도 서로 공유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먼 미래를 봤을 때 답은 캐나다입니다. 한국보다는. 자녀들의 경쟁, 현재 자녀들이 상당히 경쟁이 한국에서 치열한데 그 자녀들의 뭐 의사 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비리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 얘기는 이미 지도권이 된 사람들의 자녀는 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산층 이하의 자녀는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돼요. 경쟁 자체가 치열한데 그런 어떤 자기 자식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베푸는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해져요. 뭐 누군가가 다 용이 될 필요 없다. 뭐 개천에 뭐 붕어 가재로 살면 된다. 붕어 가재로 살면 아까 얘기한 빈곤율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상당히 한국이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그거는 두고 봐야 할 상당히 리스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도시를 한번 살펴보죠. 보통 이민을 오면 밴쿠버, 토론토를 생각하는데 밴쿠버 지역은 거기는 산업이라든지 금융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은퇴자들이 가서 사는 도시예요. 캐나다에서 추운 곳에서 살다가 은퇴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는 돈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사는 지역이 바로 밴쿠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소비 도시입니다. 잡이 많지 않아요. 인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전 세계 이민자들이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냐면 뭐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서 캐나다를 들어올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 밴쿠버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치열해지는 거고. 토론토나 온타리오 지역은 거기에 비해서 생산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뭐 사냐라든지 뭐 이런 곳에. 그런데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어집니다. 잡도 많지만 인구는 거기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토 대학은 캐나다 제1의 대학인데 뭐 세계에서 2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인데 토론토 대학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UBC가 이제 캐나다 내에서 넘버 2 대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UBC 대학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버타라는 곳, 여러분들은 흔히 캘거리만 알고 계신데
알버타에 양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캘거리와 에드먼턴입니다. 에드먼턴과 캘거리의 차이는 캘거리는 캐나다의 석유회사 본사들이 캘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엑슨모빌의 캐나다 디비전이 그 에소인데 에소의 본사가 토론토에서 한 10년 전에 캘거리로 옮겨왔고요. 썬커 본사가 거기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썬커라는 게 이제 캐나다의 오일 회사입니다. 허스키라는 것도 오일 회사인데 본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석유 회사의 본사들이 전부 캘거리에 몰려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에드먼턴에는 그 석유 회사들의 공장이 에드먼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누면은 캘거리 인구가 조금 에드먼턴 인구보다 한 100만 이상인데 조금 많습니다. 에드먼턴이 100만인데 캘거리보다 약간 적습니다. 캘거리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도시이고 에드먼턴은 하드웨어 위주의 회사입니다. 공장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생산 공장, 보조해주는 생산 공장들이 전부 에드먼턴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캘거리가 에드먼턴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캘거리가 오르면 6개월 정도 있다가 에드먼턴이 따라 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드먼턴은 알버타의 프로빈셔널 시티, 주도, 성도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버타는 크기는 남북한을 합친 한국의 10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이 있고 동쪽으로 가면은 2박 3일을 달려도 산이 없는 대평원의 시작이 바로 이쪽 알버타입니다. 또 하나 알버타는 석유와 가스에 떠 있는 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석유가 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드먼턴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농촌 지역을 달리면 그 대릭 펌프라고 해서 그 평원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는 그런 시추 설비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깊이 뚫지를 못합니다. 뚫으면 석유나 거기에 그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석유하고 가스가 생산이 되는데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에드먼턴에서 북쪽으로 400km 정도 가면 거기에 포트 맥머레이라고 오일샌드 생산 공장이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그 오일샌드 매장량은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전체 오일 매장량은 전 세계 2위입니다. 생산량은 전 세계 4위로 되는 산유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셨겠지만 캐나다가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포트 맥머리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대학도 있고, 인구는 한 10만 정도 하는데, 잡이 많습니다. 비즈니스 하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돈 벌기에도 쉽고, 잡 구하기도 쉽고, 거기에 있는 이제 한국인들이 사는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꽤 있고요. 거기에 한인교회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또 있는 곳이 바로 에드먼턴하고 캘거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가 아까 얘기한 캘거리, 에드먼턴, 포트 맥모레이인데 대학을 따져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을 가야 될 테니까 그 캘거리에는 캘거리 대학이 있고 에드먼턴에는 알버타 대학이 있습니다. 알버타 대학은 캐나다 전체 순위에서 대학 순위가 4위입니다. 1위가 아까 얘기한 토론토 대학, 그 다음에 UBC, 그 다음에 이제 그 퀘벡 쪽에 있는 대학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UA입니다. 캘거리 대학은 상당히 하위권의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뭐 대학 순위를 따져보면 캘거리 대학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UA는 10년 전에는 42권이었는데 지금은 100위권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 얘기는 에드먼턴 대학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에드먼턴 대학은 유명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탑 5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석유 공학과 같은 경우도 탑 5입니다. 이렇게 포컬티로, 그러니까 학문으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대학이 알버타 대학입니다. 그게 에드먼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2년제 대학을 가서 잡을 찾게 될 확률이 높은데, 유학을 오게 되면 그 2년제 대학은 이제 캘거리 가면 SAIT, 세이트라는 대학이 있고, 에드먼턴에 오면 네이트라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포트 맥모리에 또 유명한 2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취업을 하시려면 그 지역의 2년제 대학을 다니는 것이 많이 유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의 이민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일 텐데, 저 같은 경우도 20년 전에 이민을 올 때 저도 토론토에 익숙해서 토론토로 오려고 답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토론토에 이제 아는 그 직장 동료가 있어서, 그 친구는 IMF 때 갔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 경력의 백그라운드는 토론토에 오면 안 된다고, 캘거리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자기는 토론토에 살면서 나보고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의 말을 믿고 캘거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캘거리로 랜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에드먼턴 인근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캘거리에서 직장 생활을 4년 하다가 오일 회사로 취업을 하게 돼서 이제 에드먼턴 인근 지역으로 저는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그 여러분들이 랜딩하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도착했을 때 누가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 이민 생활이 바뀐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도착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캘거리 갔다가 또 토론토 갔다가 다시 에드먼턴 왔다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한번 그렇게 이사 갈 때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론토에 왔다가 에드먼턴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캘거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착해서 살아보니까 알버타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에드먼턴으로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비나 시간에 대해서 소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숙고해서 좋은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민 정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